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시즌 8, 8의 18화 파주 오늘 읽으려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또 워낙 팟캐스트다 보니까 어떤 시점이 좀 불분명하긴 한데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 아침입니다. 네, 드디어 쉽니다. 음. 드디어. 쉬나요? 로맨스정? 다 쉬는 건 아니고 한 이틀 쉽니다. 이틀. 월요일 출근이네요. 월요일은 아니고 수목축이죠. 오. 수목. 이틀 수목. 출근한다고? 예. 오, 괜찮네. 수진 씨는 저는 원래 이번에 그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취소를 했거든요. 네. 여행 현지의 시기가 이쯤이 좋지 않다? 아니요, 우리의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의 시기가. 네, 달러가 너무 오르고 그때 그렇죠. 초반에 그 시기. 네, 그리고 비행기 사고 나고 이런 시국에서 제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만 출근을 할 것 같아요. 챈들러 씨는 저는 월요일 출근, 목요일 출근. 월요일 이 생방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어쨌건 설 연휴 다들 즐겁게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왠지 설과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파주. 시골 느낌 물씬 나는 그쵸. 이 제목 때문에 시즌 책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책 김남숙 작가의 파주입니다. 1993년 출생입니다. 저희와 또래네요. 저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죠? 예, 9가 아니라 63 같은데 또 네. 그러네요. 2015년 문학동네 신인상 단편 아이젠이라는 소설로 등단 데뷔하였고 2024년 그야말로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남숙 작가의 오늘 책 파주는요. 단편집인데 출판사에서 나온 시리즈물입니다. 예전에 그 산책과 연애, 시와 산책 이런 느낌의 시리즈 네. 그런 거. 그냥 마냥 김남숙 작가가 단편집을 냈네?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출판사에서 뭔가 힘을 주고 어떤 시리즈에 엣지 있게 좀 넣어놨네? 이런 느낌의 단편집입니다. 잠과 모음 트리플 시리즈의 28번째 작품이고요. 무엇을 보고 트리플 시리즈라고 하는가? 단편 3개 실려있는 게 트리플 시리즈인가 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네요. 3편의 소설, 3종류의 글, 작가, 독자, 작품 3개죠. 작가, 독자, 작품을 잇다. 그렇게 와닿는지는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책 파주 김남숙 소설에는 총 4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왜 4편이냐? 하나가 이제 에세이이기 때문이죠. 소설 3편, 파주, 그런 사람, 보통의 경우 이렇게 3편이 실려 있고요. 그 뒤로 나무의 주인이라는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홍보성 어떤 한 줄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판사에서 정한 한 줄의 이제 카피 문구는 관습처럼 행해온 폭력을 향한 외롭고도 집요한 복수극입니다. 이것이 다만 이 표지적인 파주에 국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사람으로서는 뭔가 집요한 복수극이라고 하는데 뭔가 키워드가 시시함인 것 같아서 좀 이 대비가 놀랍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파주 남자친구 정호와 동거하는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커플은 원래 파주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파주가 과연 정말 그 동네 파주 이야기일 것이냐 그런 걸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파주 맞습니다. 네. 일산 위쪽 동네. 파주시. 예. 그쵸. 파주시인가요? 그쵸. 파주시죠. 네.
원래 파주에서 살다가 현재 일산으로 이사를 온 커플인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런 사정이 한 2년 전쯤이었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이 둘의 사이도 뭐 계속 뭔가 삐걱거렸던 것 같고 정호는 뭔가 지금 투덜투덜거리면서 있고 나는 현철을 잊었나? 뭐 정호는 현철을 잊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또 암시를 합니다. 아무튼 사연은 무언고 하니 뭔가 그렇게 서로 애틋하고 로맨틱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 이 커플이 어느 날 파주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집 앞에서 웬 남자 한 명을 마주칩니다. 근데 대뜸 정호에게 왜 전화 안 받냐고 따져 묻는데 말투가 군인 말투입니다. 왜 전화 안 받으십니까? 단아까를 쓰고 있고요. 정호는 상당히 당황한 듯 보이고 뭐지? 하고 이 둘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가 현철인데 군인 시절 이 둘이 군복무를 하던 시절 선임인 정호가 후임인 현철을 폭행하고 심하게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거도 다 모아놨다며 파주에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정호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딱 1년간 총 1200만 원이네요. 내놓지 않으면 회사에도 그 폭행의 증거들을 뿌리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대신 1년간 매달 그렇게 잘 내준다면 한 달마다 100만 원씩 이후로는 그냥 난 사라져 주겠다. 약속합니다. 정호는 평소에도 좀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답게 당장 뭐 앞에서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반성하는 기색보다는 여전히 현철을 비하하며 그 오타쿠 새끼는 근데 맞아도 쌌어. 이것 봐. 이것도 이거 이렇게 크리피하게 이거 뭐 하는 짓이냐며 나 앞에서 현철을 이제 비하를 하는데 비하를 하면서도 이제 또 뭐 이제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막 하소연을 하죠. 야, 이거 진짜 뭐 별것도 아니었던 걸로 그럼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1년간 납입을 착실하게 합니다. 마지막 2달을 앞두고는 그 200만 원이 좀 아끼고 싶었나 봐요. 여친인 나에게 한번 만나서 너가 설득을 해보라고. 이게 그냥 지가 가기 싫어서 시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가서 좀 잘 얘기 좀 해봐. 뭐 내가 가면 이제 또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현철을 만나서 정작 그 얘기보다는 그냥 그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포켓몬고를 하고 있었다는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대뜸 포켓몬고는 왜 하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 둘이 뭔가 어떤 코드가 통하는구나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뭔가 지금 이 복수는 뭔가 시시하고 주인공 나는 뭔가 시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현재의 삶을 시시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뭔가 코드가 통한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는 이제 한번 현철이 먼저 얘기를 꺼내죠. 뭐 어느 땐가 이제 됐다 싶었던지 그냥 이제 입금해 주세요. 입금해 달라고 하세요. 뭐 하고 저기는 이제 사라져 주겠다고. 그렇게 변수 없이 2달치 납부가 완료되고요. 현철은 말 그대로 사라지고 둘은 좀 더러운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파주에서 떠나 일산에서의 둥지를 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런 책 파주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인데요. 읽어야 하는 이유에는 로맨스 정입니다.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 수진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이 소설이 필요한 이야기이냐,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이냐. 저는 이 작품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 어딘가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설명드린 파주 말고도 예, 다른 두 작품에서도 공통된 그런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 노동적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썩 유쾌하지는 않은 소설입니다. 세 작품 다 상처받은 내면을 가지고 결국 끝내 무력해져 버린 인물의 모습에 음, 공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지만 그냥 이야기는 꽤나 씁쓸하다 끝납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나는 가해자인 것 같기도, 또 피해자인 것 같기도, 둘 다 해당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저는. 군대 내에서의 어떤 폭력, 또 어떤 위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게 얼마나 피해자에게 큰 고통일지, 음, 또 누군가에게 나는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내가 되게 무리한 부탁으로 그 사람을 고통받고 있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자아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상대방이 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하겠지만 벼랑간 나타난 정호나 원석 씨 모두 이 사람들 진짜 스토커 아니야? 싶을 정도로 되게 무섭도록 집요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인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자의 피곤 요소가 계속해서 플러스 1씩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음,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젊은 작가죠. 93년생. 이 작가가 써낸 우리 동시대의 이야기들. 이 주인공들이 대부분, 뭐 이건 저희 한정일 수도 있겠어요. 저희 또래들의 이야기거든요. 에,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몰입감이 있었고, 또 음, 꽤나 트렌디한 문체, 또 배경, 뭐 포켓몬고도 나오고 소재, 이런 소재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좋았고, 그리고 대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어떤 책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대본처럼 띄어져 있어가지고, 톡 어떤 주고받은 걸 설명할 때도 또 그렇죠. 친절히. 예. 그래서 그런 분량에 비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아까 로맨스 정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돌아보게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해법을 찾아서 딱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마무리가 찝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작을 읽을 때면 이따금씩 느끼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자, 친델로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챈들러입니다. 파주는 뭔가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또 이것 역시 선명한 인상이 남는 독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할 말은 아니지만 재밌었습니다. 뭔가 묘하게 저 지난번에 그 좋아하는 마음 없이를 읽을 때도 저는 살짝 별로라고 하긴 했지만 수진 씨가 되게 좋아했던 그 괄호 어쩌고 괄호 저쩌고 하는 밖은 거 안녕? 있잖아요. 예. 네. 예, 예. 그걸 읽을 때도 너무 느꼈던 건데 거기에 그 일본 삿포로 그 홋카이도 여행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하코다테로 출발했다. 차를 끌고 출발했다고 하고 제가 그 여행을 똑같이 했거든요. 지난 가을에. 진짜요? 네. 음.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 내려서 차를 빌려서 진짜 주구장창 내려갑니다. 차를 음. 타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하코다테라는 곳이 나오고 거기가 정말 야경 명소라고 손꼽히고 있고 딱 그 사람이 여우와 함께 올라갔다던 그 산길, 꼬불꼬불한 차로 가는 산길, 그걸 똑같이 올라가 봤어요. 어, 와. 그러니까 읽는 게 진짜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냥 소설이 내 취향이네 뭐네를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동네, 뭐, 그렇게 또, 제가 뭐, 하코다테 토박이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또 좀 네. 그렇지만, 저게 뭐 말하는지 나 다 안다라는 음. 느낌이 확실히 소설을 읽을 때는 호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길게 얘기를 깐 이유가 있겠죠? 파주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일산의 한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빌라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잉어킹을 잡고 있는 현철의 모습. 뭐지? 이 사람 어쩜 이렇게 챈들러 친화적인 글감들을 다 마련해 놨을까? 어머, 무서운걸? 마치 두 번째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머, 뭐지 이거? 그래서였을까요? 인상이 일단 좋았고 읽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집요한 복수극이라고 저도 뭔가 설명을 듣고 읽다 보니 그래. 군대에서 나온 사람에게 근데 또 일단 뭔가 그런 그 집요한 복수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계속 키워드는 시시함이고 진짜 별에 뭔가 피라도 흘리고 뭐 서로 막 죽고 못 사 이런 느낌으로 뭔가 파국이 펼쳐지나 했는데 진짜 12달 동안 100만 원씩 받고 그거 큰 돈이긴 하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들려오는 이 키워드 시시하다. 이 간극 혹은 간극도 아닌 이 그냥 뭔가 애매한 대비 이런 것이 저는 뭔가 묘하게 좀 여운은 남더라고요. 확실히 또 어떤 선명함이나 폭발력은 없었을지라도 뭔가 저도 내 삶은 좀 시시한가? 뭔가 좀 지금 시시한가? 뭐 이런 느낌을 종종 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공감이 돼서 재밌게 그래도 잘 읽다가 두 번째 소설서부터 그러면 혹시 이런 건 마치 박찬욱의 복수 맞나요? 박찬욱? 그렇죠. 복수 3부작. 그것처럼 이것도 네. 복수 3부작인가? 하고 읽는데 두 번째 소설도 살짝 좀 그래 보입니다. 뭔가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뭔가 혼자 덤탱이 쓰고 언제나 조직 내에서는 뭔가 나만 욕먹으면서 떠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어디론가 뭐 휴양지 도시로 가서 후아인인가요? 후아인 예. 휴양지 도시의 어떤 리조트 같은 데로 가가지고 3달 동안 지금 살고 있다는 한 달째였나? 3달이 그 남자였나? 3달째 아무튼 살고 있는 주인공이고 한 달째가 남자. 예. 예. 그런 얘기를 쭉쭉 해 가는데 뭐지? 여기선 또 뭐 어떤 복수극이 있을까 하는데 점점 뭔가 그냥 복수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뒤에서부터는 흥미가 갑자기 급격히 급 음. 하락하는 걸 느끼면서 완전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읽기 급급했던 독서까지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었던. 하지만 파주라는 작품 자체는 그래도 두고두고 제가 기억을 또 하지 않을까 싶었던 그런 독서였습니다. 네. 다음은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밑밥을 깔자면 저는 이렇게 쓰라 그래도 못 씁니다. 근데 무튼 책으로 나왔으니 또 저희가 그렇죠. 읽었으니 독자로서. 독자로서 얘기해보자면 충분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작가인 듯한데 역량이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이력과 나이를 다 읽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고, 충분히 잘 쓸 수 있는데 기회가 부족했다가 아니라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예, 것은 잠재력은 보이나 잠재력은 보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발 더. 지금의 이 소설에서 보여준 폼은 별로였다. 예, 폼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원석은 좋은데 이게 세공이 잘 돼야지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 세공 과정이 좀 거칠거나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왜 여기서 멈추지? 왜 웃기다가 말지? 여기서 이렇게 끝낸다고 자꾸 이렇게 물음표가 남는 새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디같이 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작가와 또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이 작가의 시선은 좋았거든요. 뭐 군폭력, 성범죄 피해자, 뭐 노동착취로 탈모에 괴로워하는 청춘의 이야기. 이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바라는 목적으로 글을 쓴 거였으면은 이들이 주목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 갔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글을 읽기도 쉽고 또 잘 읽히고 흥미롭게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멈춰버렸으니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그런 게 너무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파주에서 현철이 정호를 좀 더 압박을 했어서 몰아갔어야 됐고 또 그런 사람이라는 작품에서도 또 주인공이 더 강하게 나가다가 또 망가지거나 어떻게 이겨냈어야 되고 주인공이 누구에게 더 강하게 나갔을까요?
소설 쓰러 온 한 달짜리 아, 한 남자나 그 원서. 아니면 그쵸. 아니면 김대리 자신에게 그런 상처를 줬던. 또 보통의 경우에서도 다이너트 코너에 직접 출연하는 작가가 뭐 본인이 못해 먹겠다고 오히려 프로그램 망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의 탈모를 막 공개하면서 어떤 그 사이다. 내가 이 방송 때문에 머리 다 빠지고 이랬다. 이런 사이다를 했었어야 됐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작가는 근데 이 폭력에 무기력한 인간들의 군상을 그려내는 게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뭐 잔잔한 복수 뭐 이런 게. 시시하고도 예. 집요한 복수. 예. 이것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뭔가 과격하지 못하게 시시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과 현실을 보여주고 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쵸. 근데, 또 저희가 예. 막 혼자 속으로는 내가 저 새끼 한번 담근다. 그렇죠. 한번 내가 진짜 까발린다. 그쵸. 회사 뭐 ERP에 내가 쓴다. 하지만 못 하잖아요. 맞아요. 뭐 예. 해봤자 친구랑 톡 한번 하고. 예. 그러다가 아니면 참고 말죠. 뭐 인사 안 받아서 이제 복수 성공. 뭐 이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긴 하지만 이게 여기는 이제 작품이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복수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좀 뻔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독자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아쉽다기보다는 저도 답답함이 컸어요. 아, 너무 답답하다. 왜 여기서 멈추지? 그래서 이제 장편을 읽어보면은 제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단편을 읽은 소감들은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소설에서 포켓몬고를 보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쵸. 예, 포켓몬을 사랑하는 챈들러 씨죠. 예. 이 챈들러 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예전부터 별로죠. 별론가요? 예전부터 아니, 저야 뭐 주장했던. 반가웠지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라는 단어 보이자마자 블로그라고 쓰지 그냥. 예. 페이스북, 뭐 싸이월드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보면 조금 약간 뜨악한 느낌이 있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포켓몬 고보다는 뭐 몬스터를 잡는 공을 던지는 게임, 그래서 몬스터를 뭐 얻는 게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묘사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뭐 방구석에서 떠들고 있지만 더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쓴 거면은 차라리 미완성으로 안 내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더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애정에서 비롯한 아쉬움. 예,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진 씨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네, 저는 이 소설 파주를 읽고 나서, 이거는 그 트로트 땡벌 같다. 네, 지쳤나요? 네, 시시하고 무력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지쳤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있는 저도, 독자도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결국에 땡벌들 사이에서 외치는 나지막한 땡벌이 아닌가 하는 감상이 들었고요. 재미는 정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보면 벼랑간의 의외의 인물이 인생에서 나타나서 상처받은 나의 내면에 돌을 던지고 거기에 있는 나의 일렁임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만큼이나 지치고 시시한 독자인 나에게는 일렁임이 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피곤하고 색을 덮게만 만드는 약간 답답한 서술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든 간에 약간 그 방식이 약간은 좀 위트 있고 유쾌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기는 독서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게만 다가가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읽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뭐 그들이 어떻게 이겨낸다거나 아니면 네. 어떻게 막 광인처럼 미쳐버린다거나 좀 더 네. 강렬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네. 저는 그래서 네. 두 번째 이야기 읽다가 그 원석이 와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예. 네.
귀찮게 하잖아요. 네. 거기서 반전인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예.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때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때 나한테 쏟아놨던 폭언들 아, 소설을 이따위로밖에 못 쓰냐면서 폭언을 쏟아낸 오히려 그 친구가 복수하러 온 음. 그렇게 뭐 로맨스적 얘기야 피해자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것도 살짝 애매모호해지는 그걸 막 기대하면서 어머 그러려나 보다 하는데 아니었네. 그쵸. 요런 아쉬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쉬웠는데 그나마 그래도 셋 중에는 어떤 작품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파주고 파주. 제일 별로였던 건 전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그런 그런 사람. 사람. 예. 수진 씨는 저도 그나마 파주가 제일 나았던 것 같고 제일 별로였던 거는 보통의 경우 세 번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계속 고통받다가 맞아요.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고 끝나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파주를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나오셨던 지민 씨 있잖아요. 예. 네. 지민 씨가 원래 일산에서 초중고 나오고 파주에서 일하나요, 현재? 아니 파주가 그 외갓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철저히 얘기는 경기 북부인. 네,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해주나요, 파주에 대해서? 파주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일부러 파주를 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방금 들었어요. 시시한 음. 동네일 수도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쵸.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지만 딱히 가볼 일이 출판단지 아니면 없지 않나요? 그쵸. 뭐 그거 네. 파주 비하 발언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죄송합니다. 심악산 많이 다니시긴 합니다. 아, 심악산. 거의 뭐 감악산 이런 데도 뭐 좋고. 맛있는 데들 많고. 맞아요. 그 근데 아울렛도 뭔가 2개 있고. 네, 서울 기준으로는 외곽의 외곽인 느낌이니까 일산에서도 그쵸. 외곽이니까 그쵸. 파주에서부터는 개성이 더 가깝죠. 텐더리 씨는 파주 종종 가시나요? 저는 진짜 종종 가죠. 일단 아울렛을 방문하려는 목적도 있기도 하고 가끔 부모님이랑 그냥 점심 혹은 저녁 먹으러 갈 때도 있고. 저도 파주 종종 가는데 파주가 그 자유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 연수의 성지거든요, 거기가. 아, 그렇군요. 예. 아침에 가면은 다 그 주차장에서 차 돌리고 있고 예. 주차 연습하고 있고. 그 공터도 많고 이렇게 주행 시뮬레이션처럼 해볼 수가 있어서 차도 많이 없고 도로가 쭉 뻗어 있으니까 차선 변경 연습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신더리 씨 혹시 파주 맛집 하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거는 진짜 좋은 맛집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립니다. 이제 어죽. 뭔지 아시겠죠?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 롯데 아울렛 가는 길에 있는 청산 어죽. 청산 어죽, 그쵸? 네, 이거 어죽을 또 생소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어죽이 아니라 어탕 칼국수죠. 그쵸. 네, 네. 아예 어죽으로도 먹을 수 있고 어탕 칼국수로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다른 곳에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저도 먼저 알고 이곳을 추천받아서 갔더니 여기는 이제 좀 더 어탕 칼국수 느낌이고 뭐 비리는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아마 못 드실 것이고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다. 난 매우탕도 잘 먹고 생선 비린내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면 청산어죽은 정말 훌륭한 식당이 될 것이고 사람이 그냥 그득그득합니다. 여기서 먹기 사실 힘들어요.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그냥 제대로 가면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이 완전 잘 되어 있어서 가서 주문하면 그냥 바로 테이크아웃을 해올 수 있고 뭐 그런 곳이 청산 어죽 한번 뭐 경기 북부인들에게 추천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저보다 많이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민물새우 튀김도 팔지 않나요? 거기 그거 맛있던데 저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네. 먹어봐서.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산역 앞에 있는 경의중앙선의 끝이죠, 거의. 그쵸. 문산행 열차의 종착지. 거기 삼거리 부대찌개 있거든요. 삼거리 식당. 부대찌개.
네. 아, 이름만 부대찌개인가요? 아니면은 메뉴도 부대찌개인가요? 메뉴도 부대찌개 하나만 단일 메뉴인데 어, 거기 부대찌개는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특이한 그 향이 있거든요. 향이 네, 향이 조금 아, 달라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거 부대찌개인데 되게 파 향이 좀 강한 음. 어,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 거기 아닌가요? 그 잡식맨 그 유튜브에 나온 부대찌개 잡식맨이요? 그 육식맨의 서브 채널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근데 그분이 이제 특집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때 부대찌개 특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국의 아, 부대찌개의 계파를 정해가지고 오, 그래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인가에서 아마 수원을 갔다 오시고 나서 파주를 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수원의 그 이나경 송탄 부대찌개의 경우에는 아주 녹진한 맛의 그 아하. 부대찌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주를 갔는데 여기는 되게 개운한 그런 맞아요. 부대찌개여가지고 되게 파맛이 찾아보니까 쑥갓 향이래요. 쑥갓 향. 쑥갓.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진짜 맛있어. 네. 저희가 네. 아기 때부터 다녔던 어, 식당이어서 그렇구나. 네, 한 번쯤 파주에 가게 되신다면 삼거리 식당. 예, 임진각 그 평화공원 예쁘잖아요. 거기 한번 갔다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가 삼거리 부대찌개 여긴가요? 박가 아닙니다. 삼거리? 그냥 삼거리? 예, 파주 문산 삼거리 식당 치시면 됩니다. 바까 삼거리 옆집이네요. 그런가요? 여기 옆집인가요? 그러네.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걸 차렸나 본데요? 원래 미군 부대 근처라서 부대찌개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도 1사단, 거기도 최전방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제목, 이 파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주. 파주 저는 좋은 제목 같습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느낌이 나나요? 시시한 그런 느낌. 뭔가 파주에서 군대 후임을 만나는 것도 좀 웃겨. 그쵸. 그래놓고 일산으로 가는 것도 좀 웃기고. 파주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아직 결혼 전의 커플. 뭔가 묘한 이 경기 북부만의 살짝 그런 감성이랄까. 수진 씨는 이 제목 어떠세요? 근데 저는 약간 파주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약간 진짜 뭐랄까. 이미지 느낌적인 그냥 느낌으로. 물음표 같은 느낌이었는데 잘 몰라서. 근데 이 소설을 들어갔을 때부터 끝나고 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 여전히 모르겠는. 그런 거라면 실패한 제목일 수 있겠네요. 뭐 파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된다고 대한민국에. 근데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이야기 자체도 약간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심한 도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진짜 좀 심심한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어떤 이미지도 없었던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어쩐지 시시한 게 내가 파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하고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물론 작가가 파주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뭐 어디 사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니까요. 그냥 뭔가 일산 쪽에도 부대 있고 파주에도 당연히 부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냥 군 부대 뭐 이렇게 찾고 이제 군 선임과 후임의 이야기를 찾으려다 보니까 파주를 찾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이런 파주의 느낌적인 느낌을 진짜 연출하려고. 왜냐면 정말 너무 동네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를 그냥 다른 제목을 갖다 붙이고 동네를 그냥 뭉개도 되잖아요. 그냥 빌라 앞에서 뭐 현철을 마주쳤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근데 이것은 어떤 정말 모종의 느낌을 주려는 게 의도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파주가 어쨌든 대표적인 뭐 군대 뭐 최전방이기도 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아직 그 현철은 파주에 머물고 있고 정호는 일산으로 이사를 일산으로 갔잖아요. 왔다는 게. 예,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직도 그 파주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때의 아. 현철과 음. 새로운 삶으로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자꾸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진들 보면 뭐 잘 사는 일진도 많잖아요. 피해자는 고통에서 제자리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그 피해를 받은 그 정호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 내가 시간이 멈춰 있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시간이 더 이상 안 가, 그때부터 안 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죠. 그때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자, 그러면 파주 얘기와 함께 또 나눠봐야 될 얘기가 집요한 복수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복수극이 있었나요? 복수극이라. 수진 씨는 왠지 네. 집요한 복수를 또 근데 할 의외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약간 수진 씨는 복수. 장군 스타일이라 그 자리에서 단칼에 목을 베거나 했을 것 같은. 그 집요한 복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찔끔찔끔 응징. 이렇게. 현장 응징. 그렇죠. 철저한 응징이지. 아. 복수는 현장에서 응징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죠. 깔짝깔짝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죠. 제 2막이죠.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 자리나 아니면 적어도 다음날 정도에는 결판을 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네. 응징과 보복. 아. 복수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 할 얘기가 많겠군요. 그렇죠. 저는 뭐 게임 할 때, 오, 그죠. 뭐 제 복수를 하신다. 메이플 같은 경우는 제 사냥터를 뺏었다. 이러면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뭐 인기도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했었고, 또 서든 어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게임 한참 많이 할 때는 어디 방에 들어가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만 죽인다거나 막 오, 진짜 집요했네. 그런 식으로. 그때 중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성인 돼서 집요하게 복수한 거, 그 층간소음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이사를 왔지만 안양 시절에 위에 집에 초등학생 2명이랑, 나 알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네. 쿵쾅거리는 게. 그래서 계속 막 저도 밑에서 폼롤러로 막 천장 치면서 일부러 막 새벽에 일어나서 치고 막 그랬거든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 정도의 복수. 챈들러 씨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 모래 뿌린 얘기 했죠. 모래 뿌린 이야기? 모래를 뿌리셨어요? 버스 안에 모래 뿌린 이야기. 그걸 진짜요? 처음 듣는데요. 아, 정말요? 뭐죠? 벌써 재밌다. 이 얘기를 안 했나? 네, 처음 듣다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요새 아마 했을 텐데. 그 학원을 다니던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셔틀이 있잖아요. 네. 그쵸. 네. 학원 셔틀을 항상 정해진 위치, 정해진 시간에서 탑니다. 타서 또 뭐 그 안에서 초딩이니까 또 막 시끄럽게 떠들었겠죠. 굳이 또 친한 친구도 아니면서. 근데 운전사 아저씨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재지고 정신이 또 사나웠을 것이고 애들의 안전이 또 결부되어 있는 일이니 조용히 하라라며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셨던 거죠. 뭐 이제 그 한 건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이미지들이 겹쳤는지 아니면 또 다른 별건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어린 챈들러는 이 아저씨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라는 일념으로 어떻게 하면 저 아저씨가 가장 고통스러울까를 고민하다가 저 아저씨의 일감을 늘려주자. 저 아저씨는 우리가 다 내리고 나면 버스를 청소하겠지? 버스를 아주 지저분하게 해주지. 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종이컵 같은 거에다가 이제 딱 저희 집에서 그 셔틀 타러 가는 길에 놀이터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모래를 퍼다가 이렇게 몰래 옷 속에 숨기고 타가지고 슬슬 뿌렸죠. 야.
야, 참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인성이 그래요. 참 죄송하다는 음성 편지에도 한번 네. 남기고 그렇게 한 번을 하고 걸리진 않았던 것 같고 결국 걸리긴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예, 아이고. 일단 이게 그거죠. 예, 초딩 애들 막 나는 잘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다 눈에 보이나 봐요. 정말 그쵸. 그런 게. 그때부터 불안한 눈동자랑 막. 다 보이나 봐요. 음. 아무튼 그래서 한 두세 번째 때였나? 어느 잡더라고요. 챈들러 어. 씨를 딱 잡았나요? 예, 저를 특정하며 오. 야, 너가 자꾸 뿌리고 다니지 임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험악하게 나오는 거죠. 오죽도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자리에서 아닌데요? 뭐 이렇게 뭐 발뺌했던 그런 초딩이었겠죠? 아닌데요? 아니, 뭐 요 정도의 복수고. 그 나이 때는 그 어른들이 꼭 그렇게 밉더라고요. 뭐 음. 뭐라 하면은 싫고. 이 얘기는 처음이었나 보네요, 제가. 예. 처음 듣는데요? 저도? 근데 꽤나 그럴듯한 복수긴 하네요. 머리를 좀 썼다고 지금도 생각은 합니다. 네. 이것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타격감이면 뭐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뭐 타이어에 빵꾸를 냈다거나 이런 거면 좀 예, 문제가 예. 되지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다. 그렇죠.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책. 갈피. 인상 깊었던 문장을 이야기해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로맨스정의 책갈피는요? 네, 저는 파주에서 골랐거든요.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원래 다른 문장 하고 싶었어요. 뭐 갑자기 급발진한 족같은 띄어쓰기와 족같은 맞춤법이나 알려주는 존재로서 생존하고 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논술 교사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평온한 문장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김남숙 작가가 또 논술학원 선생님이었나? 라는 생각이 이게 전혀 개연성 없는 갑자기 급발진이어가지고 이것도 인상 그러게요. 깊었으나 예 제가 다른 걸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문장입니다. 이거 문장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와 이야 이 새끼 와 이거 아마 이게- 정호의 문장이겠네요. 그쵸 정호의 문장이죠. 현철을 보고 이제 정호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뭐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문장이. 왜냐면은, 와, 아니면 뭐, 이 새끼. 이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이거 말문이 막혔을 때. 와, 와, 이야, 막, 이 새끼,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리얼리티가 강한, 문장이어가지고,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와요. 이 작품들에. 그래서, 그런 게 공감을 많이 끌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저는 그런 사람에서 골라봤습니다. 식탁에 앉아 구운 터키쉬 빵에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와 와인을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그들이 얼마나 더 끈질기게 오랫동안 씹고 마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 먹는 것이, 삼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가끔 저도 뭔가 참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중단할 정도의 당연한 일이고 맞아요. 하루 3번 꼬박꼬박 오히려 또 한국적인 맥락에서 밥 한 끼 먹자라는 거는 이제 우호와 관계의 상징이고 그런데 저도 가끔 참 사람이 밥을 먹는 게 끔찍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막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아닌데 괜히 탐욕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을 또 받을 때도 있고 스스로가요? 예, 뭐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뭔가 가끔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건 뭐 그냥 뭐 제가 뭐 아파서가 아니라 뭐 입에 뭐가 돋쳐서가 아니라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뭔가 언제나 가장 탐욕스러운 행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대요. LA 갈비 먹을 때 그 네. 뼈에 붙은 살은
어째 들고 막 뜯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거나 뭐 간장게장 먹을 때 아니면 좀 이렇게 먹기 어려운 거를 먹으려고 그쵸. 막 인간이 발버둥 진짜. 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 싫어가지고 뭐 뼈에 붙은 살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 수진 씨는요? 네, 저도 파주의 한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서 현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입에서 쓴맛이 나는 그 표정을 나는 아직도 기억했다. 어딘가 쓸쓸한 풀벌레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표정을. 그래, 그 풀벌레 소리. 그러나 그 표정을 풀벌레 소리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 그 소리는 풀벌레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시시한 소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표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 소리는 개같이 쓸쓸하고 파주의 한겨울에 뿌리내린 단단한 얼음 같아서 아직까지 나는 그때와 비슷한 소리를 한 번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 무슨 표정인지 알 것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파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맨스 정의요. 네, 로맨스 정의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된 취사 버튼 누르지 않은 밥솥.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시시하기까지만 하자. 심심하진 말고. 2.5점 드립니다. 네. 예. 수진 네. 씨. 시시함에 대해 말하는 시시한 이야기. 5점 만점에 1.5점입니다. 네. 아이고, 네. 좀 거시기 하네요. 네. 지난 시간서부터 현대문학상 작품집을 읽고 또 이렇게 또 짧은 한국 단편들을 읽다 보니까 뭔가 긴 외국 소설 하나 읽고 싶어졌습니다. 네. 뭔가 좀 재미있는 박진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좀 한번 정해서 다음 주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모두 그러면- 추석이란다. 설 잘 보내시고. 전 이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말할 때 뭐 추석, 설 이거를 그렇죠. 자꾸 헛 언제나 나와요. 네. 설 자, 잘 그러면- 보내시고. 네. 네. 제주도 잘 다녀오시고 네. 수진 씨도 점심 잘 드시고. 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다들. 챈들러 씨는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닥 없습니다. 아. 내일 전시 보러 가는 거 정도? 어떤 전시 보러 가시죠? 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남부터미널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가람에서는 그거 뭐 한다 그랬는데? 예, 유명한. 목 따는 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요. 목 따는 그림이요? 아, 들라크루야였나? 카라바조요, 카라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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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습니다. 카라바조 저 되게 좋습니다. 저도 갔다 아, 왔는데. 갔다 오셨나요? 네, 그 사이즈가 좀 압도되는 게 있어서 오. 한번 꼭 좋은 경험하고 오시길. 목 따는 그림이라고 냈다 설명하는 게 네. 너무 웃겨요. 맞나? 아닌가요? 맞나?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네, 네. 표현이 격해가지고 목을 딴다는 표현이 너무 격해서 웃겼습니다. 아, 네. 예. 질설 하시고 예. 네, 다음 주에 네.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